자기야, 오늘 넥타이. 이쪽이 더 잘 어울리지 않아.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드넓은 드레스룸. 한서연은 수십 개의 넥타이가 걸린 행거 앞에서 남편 최강민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이슬처럼 맑았고 얼굴에는 완벽한 아내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강민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거나. 당신 안목은 늘 오르니까. 그의 대답은 칭찬인 듯 했으나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익숙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가 선택한 짙은 남색 실크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목덜미를 스칠 때 아주 희미하지만 익숙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다. 윤지수 비서의 향수였다. 어제 늦은 밤 긴급 회의를 핑계로 외박한 남편의 셔츠에 배어있던 바로 그 향기.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죠. 잘하고 와요. 여보, 그래,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갈 테니 기다리지 마. 강민은 서연의 이마에 의례적인 입맞춤을 남기고 서둘러 방을 나섰다. 마치 그녀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서연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출근하는 남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오늘도 완벽한 연극이었어. 한서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지난 1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홀로 외로운 연극을 해왔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CEO 최강민의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로 부러워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관객이자 말벗은 하얀 페르시안 고양이 몽이뿐이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자 몽기가 어느새 다가와 그녀의 무릎에 사뿐히 올라앉았다.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강민과 윤지수,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것은 반년 전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과 치밀함은 곧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남편의 잦은 외박, 휴대폰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메시지들, 그리고 윤지수가 그녀를 향해 보내는 미묘한 조롱과 승리감에 찬 눈빛까지 모든 증거는 명확했다. 충격과 배신감에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기도 했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냉정해졌다. 그녀는 변호사이자 오랜 친구인 이동욱에게 조용히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두 사람에게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었다. 뭔가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날 거야. 서연은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몽이는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야웅거리며 그녀의 뺨에 얼굴을 부볐다. 오후, 서연은 평소처럼 우아한 모습으로 시어머니인 최 여사의 다과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는 어김없이 윤지수도 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를 넘어 최 여사의 총애를 받는 예비 며느리라도 되는 듯 행동했다. 어머님, 이 다식은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서연 씨는 이런 거 잘 못하시죠? 윤지수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최 여사에게 다식을 건넸다. 그녀의 말에는 은근한 가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요. 지수 씨는 참 다재다능하시네요. 강민 씨 회사 일도 잘 돕고 어머님 비위도 잘 맞추고 그녀의 말에 윤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되찾았다. 다 강민 씨 덕분이죠. 그이가 워낙 저를 아껴주시니까요. 두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듯했다. 최 여사는 이 미묘한 신경전을 즐기는 듯 흥미로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에게는 아들의 행복보다는 KH그룹의 안정과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했고 그런 면에서 능력 있고 야심찬 윤지수가 순진하고 배경 없는 서연보다 더 나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이동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한서연 씨, 모든 증거 자료와 법적 절차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말한 선물이란 최강민과 윤지수의 밀회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추악한 관계를 만천에 공개하고 그들의 완벽했던 가면을 벗겨낼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그날 밤 최강민은 윤지수와 함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밀회를 즐기고 있었다. 와인과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은밀한 유혹,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눈에 의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결말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지를. 서연은 자신의 침실에서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입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몽기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몸을 웅크렸다. 뭔가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길고 길었던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도 무력한 희생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완벽한 각본은 이미 완성되었고 이제 마지막 장면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주인공은 바로 그녀, 한서연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강민과 윤지수는 자신들의 은밀한 관계가 담긴 영상과 사진이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전송되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강민은 처음에는 경쟁 세력의 소행이라 생각했지만 이내 불안한 눈빛으로 한서연을 떠올렸다. 설마 그녀가 알았을 리가. 늘 순종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윤지수는 강민에게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강민 씨, 이것 어떡해요? 누가 이런 짓을... 혹시 사모님께서... 닥쳐, 함부로 짓거리지 마. 강민은 거칠게 소리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이미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당장 IT 보안팀을 호출해 발신자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모든 흔적은 지워진 후였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의 옷을 챙기고 시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보낸 선물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극의 2막이 오를 차례였다. 며칠 후 서연은 오랜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이동욱을 만났다. 이 변호사,
지난번에 부탁한 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연 씨, 동욱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최강민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거나 윤지수에게 부적절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지난 몇 달간 치밀하게 수집한 자료들이었다. 고마워요. 이제 이 자료들을 적절한 곳에 전달해야겠죠. 서연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윤지수였다. 서연은 익명으로 윤지수의 개인 비리와 최강민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투서를 KH그룹 감사팀과 주요 언론사에 보냈다. 동시에 그녀는 최강민에게 윤지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는 익명의 협박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강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익명의 협박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윤지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윤지수 역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민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은밀했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에게 접근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최 여사는 여전히 서연을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최 여사에게 최강민과 윤지수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회사에 끼치고 있는 손해에 대한 자료들을 일부만 공개했다. 물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게 다 정말이냐? 최 여사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에게는 아들의 스캔들보다 KH그룹의 명예와 안정이 더 중요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KH그룹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어요. 강민 씨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가정과 회사에 충실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최 여사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최 여사는 즉시 강민을 호출하여 불호령을 내렸고 윤지수를 당장 해고하라고 명령했다. 강민은 어머니의 분노와 익명의 협박, 그리고 윤지수에 대한 불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윤지수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듯 해고당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서연의 계략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그녀는 강민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했지만 궁지에 몰린 강민은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윤지수는 최강민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들고 검찰을 찾아갔다. 그녀 역시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상황은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강민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KH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서연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이동욱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KH그룹의 지분을 조금씩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그동안 비밀리에 투자해온 자금들이었다. 강민은 뒤늦게야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서연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서연은 가끔 창가에 앉아 몽이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파국이었을까?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다. 몽아, 우리는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슬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달콤한 함정은 이미 완성되었고 먹잇감들은 스스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최강민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KH그룹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여론은 싸늘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윤지수가 넘긴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최강민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기에는 충분했다. 한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아니, 자신이 지핀 불이 번져나가는 것을 흡족하게 바라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였다. 강민은 매일같이 변호사들과 대책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익명의 제보와 윤지수의 폭로, 그리고 연이어 터지는 KH그룹의 과거 비리 의혹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를 옥죄어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 직감했지만 그게 설마 자신의 아내 한서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혹은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가련한 피해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착각을 철저히 이용했다. 그녀는 시어머니 초에 여사 앞에서는 남편의 위기에 눈물 흘리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했고 강민에게는 당신을 믿어요.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예요. 라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강민은 일말의 죄책감과 함께 그래도 내 아내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는 어리석은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서연은 더욱더 대담하고 치밀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동욱 변호사를 통해 KH그룹의 주요 주주들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다. 최강민의 경영 능력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그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그 익명의 제보자가 흘린 정보 속에는 차기 경영자로 거론될 만한 몇몇 인물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숨겨진 약점까지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동시에 서연은 윤지수에게도 은밀하게 접근했다.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윤지수에게 그녀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윤지수 씨, 당신이 최강민 씨의 결정적인 비리 증거를 내게 넘겨준다면 당신의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때요? 이대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썩을 건가요? 아니면 나랑 손을 잡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건가요? 윤지수는 처음에는 서연을 경계했지만 그녀의 집요한 설득과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강민의 모든 비밀과 추가 증거 자료들을 서연에게 넘겼다. 그것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KH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정관계 로비, 심지어는 과거 경쟁업체를 파멸시키기 위해 저질렀던 추악한 공작들까지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강민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KH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강민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그는 이 위기를 넘기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리고 한서연 역시 결국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났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자마자 익명의 대리인을 통해 한서연이 최강민의 해임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회의장에 공개되었다. 최강민의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 윤지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영상, 그리고 그가 경쟁업체를 음해하기 위해 꾸몄던 공작의 전모까지.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최강민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았다. 그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반박할 여지조차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 한서연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한서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려 나왔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입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싸늘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최강민 씨,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KH그룹을 믿고 투자한 모든 사람들을 배신했어요. 결국 최강민 대표이사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한때 재계의 총화로 불렸던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서연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모두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선 그녀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단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KH그룹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더 이상 최강민의 아내 한서연이 아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녀의 곁에는 몽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를 응원이라도 하는 듯이. 서연은 몽이를 안아들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 한 채 유유히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바람은 그녀에게 자유와 희망을 속삭이는 듯했다. KH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디너. 최강민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적인 대규모 행사였기에 세간의 이목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집중되었다. 누가 새로운 KH그룹의 얼굴이 될 것인가? 그리고 몰락한 황태자 최강민과 그의 아내 한서연의 관계는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모든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서연은 여전히 최강민 대표의 사모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해임되었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였고 공식적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이었다. 짙은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검은 머리칼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목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며 건네준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아닌 차분한 결의와 은밀한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최강민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해임 이후 두문불출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었다. 대신 그룹의 임시대표를 맡은 원로 이사진과 최 여사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윤지수는 이미 그룹에서 해고된 후였지만 이날만큼은 최 여사의 특별한 배려로 마치 예전처럼 강민의 빈자리를 지키듯 행사장 한쪽에 그림자처럼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어 갈 무렵 사회자가 특별 영상 상영 순서를 알렸다. 다음은 KH그룹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시작되었다. KH그룹의 창업주부터 시작하여 역대 대표이사들의 업적과 그룹의 성장 과정을 담은 웅장한 영상이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 그룹의 밝은 미래를 다짐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웅장한 음악 대신 은밀하고 자극적인 음악이 흘러나왔다. 화면에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내부가 보였고 곧이어 서로에게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너무나 선명한 고화질 영상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방송 사고인 줄 알고 술렁거렸지만 이내 영상 속 두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최강민과 그의 비서였던 윤지수였다. 그들의 밀회 장면은 적나라하게 이어졌다. 와인을 마시고 춤을 추고 서로를 유혹하는 모습들, 심지어는 침실로 향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장내는 싸늘한 침묵과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했고 윤지수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비명을 지르려다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한서연만이 유일하게 평온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계는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준비한 피날레였다. 최강민의 경영 능력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만천해 고발했던 주주총회에서의 폭로가 첫 번째 막이었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의 사생활까지 철저히 파괴하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두 번째 막이자 그녀의 복수극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한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단호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지난 몇 달간 겪어야 했던 고통과 배신감의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공포까지.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저는 더 이상 최강민 씨의 아내로서 혹은 KH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한 뭉치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최강민 씨와 윤지수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추가 증거 자료들과 그들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밀회를 즐겼다는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이미 검찰과 언론에 제출했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결국 실신했고 윤지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최강민 씨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믿음과 사랑을 배신했고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와의 모든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었다. 그리고 그것을 단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저에게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소유물도 누구의 장식품도 아닌 오직 한서연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호하고 힘찼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었다. 고통과 배신의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강인한 여성이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서연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한 채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밖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채 올랐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몽이가 기다리고 있을 그녀의 작은 집,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될 그녀의 새로운 삶.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가면은 벗겨졌고 진실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찾은 것이다. KH그룹 창립 50주년 갈라. 디너에서 터진 최강민과 윤지수의 불륜 스캔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는 두 사람의 추악한 밀회 영상과 한서연의 당당한 폭로로 도배되었다. KH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실추되었다. 최강민은 자신의 저택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속에 갇혀 지냈다. 한때 재계의 총화로 불렸던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몸서리쳤다. 어머니 초의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를 지지했던 이사진과 친척들마저 등을 돌렸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윤지수의 상황은 더욱더 처참했다. 그녀는 KH그룹에서 즉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녀의 야망과 허영심은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그녀는 최강민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번호를 차단한 후였다. 이용 가치가 사라진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한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동욱 변호사와 함께 약속대로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녀가 제시한 이혼 조건은 명확했다. 최강민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분할. 그녀는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은 단 한 푼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최강민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버티려 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서연의 요구에 맞섰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강력했다. 밀회 영상과 사진, 회사 자금 유용 내역, 심지어는 윤지수가 배신감에 넘긴 최강민의 추가적인 비리 자료들까지. 그는 법정에서 서연의 변호인 이동욱의 날카로운 질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세간의 관심은 온통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쏠렸다. 언론은 연일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냈고
대중들은 한서연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에 혀를 내둘렀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갔다. 그녀는 작은 아뜰리에에서 몽이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가끔씩 밀려드는 과거의 상처와 배신감에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 싸움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복수를 넘어 세상의 모든 부당함에 맞서는 한 여성의 외로운 투쟁이기도 했다. 법정 공방은 몇 달간 이어졌다. 최강민 측은 어떻게든 서연에게 흠집을 내려 애썼지만 그녀의 빈틈없는 준비와 이동욱 변호사의 노련한 변론 앞에 번번이 좌절했다. 오히려 재판이 진행될수록 최강민의 추악한 과거와 KH그룹의 숨겨진 비리들이 하나둘씩 더 드러나면서 그는 더욱더 궁지에 몰렸다. 마침내 법원은 한서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강민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했고 서연이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또한 최강민과 윤지수의 불륜 행위로 인해 서연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을 나서는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아주 깊고 잔잔한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동욱 변호사와 함께 준비된 채 올랐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이동욱 변호사와 친구 박민지,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몇몇 지인들이 함께했다. 몽이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애교를 부렸고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 맞지? 민지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미소 지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오롯한 나, 한서연의 삶.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자신감 넘치게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결혼 반지가 아닌 그녀 자신이 디자인한 심플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 지독했던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법원의 판결은 최강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KH그룹의 대표 이사직은 물론 재계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마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락을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그를 향해 싸늘한 조롱과 비난을 퍼부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던 그는 이제 불륜남, 배임주의 CEO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단차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 윤지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최강민과의 불륜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화려했던 커리어는 물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상류 사회로의 진입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강민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혐의에 연루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최강민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강민의 모든 비리 정보를 검찰에 넘기는 조건으로 감형을 약속받았고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그녀의 야망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최강민은 홀로 남겨졌다. 어머니 최 여사는 충격과 실망감에 그를 외면했고 믿었던 측근들마저 등을 돌렸다. 화려했던 저택은 이제 그에게 차갑고 텅 빈 감옥과 같았다. 밤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렸고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었는지,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그녀의 은은한 향기, 무심한 듯 챙겨주던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늘 그의 뒤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주던 그녀의 그림자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단 한 번도 감사할 줄 몰랐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한서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매고 싶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녀 앞에 나설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그녀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괴로워했다. 한편 한서연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수연의 아뜰리에를 더욱더 발전시켜 자신만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그녀의 디자인은 섬세함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도 아니었다. 오롯한 자신, 디자이너 한서연으로서 세상에 당당히 섰다. 이동욱 변호사와 친구 박민지는 여전히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랑스러운 반려묘 몽기가 함께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얽매여 아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더 성숙하고 강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최강민이 용기를 내어 서연의 아뜰리에를 찾아왔다. 몇 달 사이에 그는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다. 서연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은 없었다. 그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아주 희미한 연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최강민 씨,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 잘못했소.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는 준비해온 작은 상자 하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들이 결혼할 때 맞추었던, 하지만 그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끼워본 적 없었던 반지였다. 이것은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소. 그리고 이것도. 그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KH그룹의 상당 지분을 서연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들어있었다. 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당신의 소중함을 깨달았소. 이것은 내 최소한의 속죄요. 받아주시오. 서연은 말없이 반지와 각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최강민 씨, 당신의 사과와 반성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받을 수 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것은 돈이나 지분이 아니라 그저 진심 어린 사과와 당신의 변화였으니까요. 그녀는 결혼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 반지는 당신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증표로 삼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도 새로운 삶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와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졌다. 최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용서 아닌 용서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피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 말을 마친 서연은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최강민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다. 그가 뿌린 씨앗은 결국 그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로 돌아온 것이다.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소중한 삶과 미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미래에는 더 이상 최강민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피어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피어난 더욱더 아름답고 강인한 꽃이었다. 최강민의 애원은 한서연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그의 뒤늦은 후회와 사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혼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 최강민에게 한서연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5년간의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한서연이라는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최강민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최강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 KH그룹의 경영권은 물론 사회적 명성과 재산의 상당 부분까지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는 이제 초라한 패배자로 전락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어머니 초의 여사마저 충격과 실망감에 그를 외면했다. 그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곱씹으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 어떤 후회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윤지수의 말로는 더욱더 비참했다. 그녀는 최강민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한때 화려한 신분 상승을 꿈꾸던 그녀의 야망은 결국 차가운 교도소 담벼락 앞에서 멈춰서게 될 운명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한서연은 훨훨 날아오른 반면 그녀 자신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대가였다. 시간이 흘러 한서연의 수연의 아뜰리에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녀의 독창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유명 백화점과 편집샵에 러브콜이 쇄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단독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패션쇼가 끝난 후 대기실에는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법적 조력자였던 이동욱 변호사, 그리고 늘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박민지 기자도 환한 미소로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정말 대단해. 서연아, 네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할 줄 알았어. 민지가 감격에 겨워 말했다. 고마워, 민지야. 그리고 이 변호사님도요. 두 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서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물론 힘들었던 시간들이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기억들마저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스러운 반려묘 몽이가 여전히 함께였고 그녀의 작은 아뜰리에는 늘 따뜻한 온기와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주말 오후였다. 서연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빛은 반짝였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이동욱 변호사였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 씨, 또 새로운 영감이라도 떠오르신 겁니까? 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두 사람은 이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는지도 몰랐다. 서연 씨, 동욱이 먼저 침묵을 깼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미술관에 가지 않으실래요? 새로 시작한 전시회가 있는데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과 함께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묻어났다. 서연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오랜만에. 설레네요. 그녀의 대답에 동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나 거창한 고백도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최강민은 그 후로도 종종 서연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고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럴 때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다. 그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평생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묻고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반성하며 살아갈 터였다.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의 굴레를 끊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한 봄날의 정원과 같았다. 그리고 그 정원에는 그녀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평온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